말이죠. 경매로 월세 흐름 만들기를 노리시는 분들이 있고. 왜 이렇게 맨날 월세 흐름에 목을 매는 거야? 아, 다들 노후 준비하시나 벌써? 아, 이게 노후 준비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제 시청자들은 20, 30대가 거의 70% 넘는단 말이에요. 근데 그분들이 월세 흐름을 투자금은 3천만 원 이렇게 하면 자산을 사이즈를 늘려가야 되는 시기지, 월세 수익형이 자산 사이즈가 커지는 물건들은 아니잖아요. 시세가 잘 안 오르잖아요. 대부분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자산 볼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윳돈, 내가 모은 돈이 아니라 자산에서 생긴 돈으로 월세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지, 내가 노동해서 번 돈을 다 때려박아가지고 월세 흐름을 30만 원을 만든다. 저는 좀 허무했어요. 2년 동안 번 돈의 가치가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되는구나. 내가 월급 300만 원 받아. 330만 원이 됐어. 10% 오른 거잖아요. 근데 내 투자금은 다 들어가 있어. 예전에는 대출이 막 반백이 없이 막 풀로 85%, 90% 나올 때는 월세 보증금을 받으면 돈이 다 회수가 되고 이랬는데, 한번 대출이 풀렸다고 해도 반백이 이런 걸 좀 많이 하잖아요. 반백이가 뭐냐면 월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? 그 보증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게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한도가 있어요. 그 금액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거든요. 세입자들이 그 돈만큼은 대출이 있어도 걸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. 왜냐면 대출보다 먼저 돈 배당받을 수 있으니까.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. 자기보다 뒤에 들어왔는데 돈을 먼저 빼가니까. 그래서 방빼기를 하는 겁니다. 애초에 빼갈 수 있는 금액만치를 여유분으로 대출을 빼는 거예요.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빼기 공제를 해버리면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. 방빼기만큼. 투자 수익률 자체도 좀 낮아지고 돈도 많이 묶이고,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받아도 묶인 돈이 생기죠. 재산세도 내고 고장났어요 이러면 또 돈 나가고, 30만 원이 그대로 또 안 남아요. 금리가 또 바뀌고 3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 돼, 20만 원이 돼. 열심히 모았더니 7월 9월에 두 번 재산세 내네. 남는 게 있겠어? 이겨서 없겠어. 없어 승유야, 너 이번에 받은 거 월세 한번 돌려봐. 그러면 알 거야. 몇 년 동안 번 돈, 물론 경매로 샀기 때문에 팔기 전에는 이제 시세 차익이 팔기 전까지는 이제 묶여 있는 거죠. 팔면 실현이 되는 거. 그 생각을 하면 되는데, 월세 수익형이라는 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건 경매가 아니라 심지어 뭐 일반 매수로 월세 투자를 한다는 게 진짜 의미가 없는 게, 돈도 묶이지만 제 값에 샀기 때문에 시세가 안 오르면 팔아도 0이잖아요. 인생을 바꿀 정도 크게 아니라는 거죠. 투자한 건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서 생긴 수익으로 내가 노동으로 번 돈이 아니라 자동으로 시간을 먹고 생긴 돈으로 월세를 만든 거니까 그런 허무함이 사라지는 거죠. 너무 온 걸 또 얹어서 더 큰 걸 살 수도 있고. 너무 답답해. 제가 딱 기준을 잡아드리면 총 자산, 전체 합쳐서 총 자산이 한 30억 이상 됐을 때, 그때부터 10억의 자산에서 여기 전세 세팅을 한 것도 있겠죠. 물론 전세가가 빠질 때는 또 잘 버텨줘야 돼요. 결론은 그거야. 내가 월급쟁이인데 월급쟁이로서 번 돈을 월세 수익으로 넣으면 안 돼요. 특히 2030은 일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도 뭐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. 부자가 되고 싶은 거면 월세로, 그거는 그냥 생활비 조금 더 밥 맛있는 거 먹고, 그냥 컵라면 먹을 거 식당 가서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정도지. 젊을 때는 자산의 크기를 늘려야 되고, 젊기 때문에 월세 수익을 당장 안 만들어도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. 월세 흐름에 대한 거는 내려놓고 자산 가치를 좀 만든 뒤에 자동 수익으로 생긴 돈으로 월세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지. 약간 리스크 분배 느낌. 그쵸. 시세 차익형은 대출이건 전세 세팅을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긴 돈을 월세로 계속 옮기세요.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자연적으로 수익형, 자산형으로 되는 거거든요. 수익형으로 막 끄끄 만들려고 하면 안 퍼져요, 자산이. 대표적인 시세 차익형은 아파트 빌딩. 아파트의 수익률을 보면 돼요. 서울의 아파트,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부에 있는 아파트들은 매매가가 15억에서 뭐 20억까지 가는 것들도 많이 있죠. 경기도에도 판교 이런 데는 20억이 넘고, 그런 거 월세 한 500만 원 받아도 수익률이 4%도 안 되거든요. 그런 걸 보면 수익으로 남기는 건 아니에요.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거를 월세로 왜 받고 있겠어요? 결국 시세가 오르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. 가격 등락을 보면 확실히 시세가 오를 때는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거든요. 그리고 빌딩도 뉴스 기사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수억씩, 절대 금액 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도 막 10억이 오르기도 하고 하잖아요. 빌딩 월세 500만 원, 뭐 1000만 원 이런 것도 허다하게 볼 수 있는데, 빌딩 갖고 있는 사람 돈 엄청 남겠다. 그 500, 1000만 원을 매달 받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그걸 현금으로 샀겠냐고요. 근데 대부분은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. 그럼 대출이자가 있을 거고, 모 연예인은 대출이자가 받는 월세보다 커서 자기 돈을 더 얹어서 은행에 납부를 해요. 미쳐가지고 또 그걸 하고 있겠냐고. 그런 게 시세 차익이라는 거예요. 몇백만 원씩 얹어서 내지만 2년 뒤에 3년 뒤에 봤을 때는 시세가 뭐 10억만 올라도 몇십 배 이상으로 번 거잖아요. 그런 게 이제 시세 차익형이라고 할 수 있고, 대표적으로 아파트 빌딩. 월세 수익형은 뭐냐, 오피스텔 빌라. 오피스텔 빌라를 생각하셨을 때 시세 차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잖아요. 급박하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지 않잖아요, 아파트처럼. 경매로 샀을 때 빌라가 시세 차익이 될 수 있는 게 싸게 사서 그렇구나. 제가 그
개발하려고 했어요. 아, 그러네. 싸게 샀기 때문에 시차익이 있는 거예요, 경매에. 뭐 샀기 때문에. 이거 오르는 게 뭐 아파트처럼 안 오른다 뿐이지 천천히 오르거든요. 그 월세라는 것도 사실 결국 인플레이션을 먹고 5만 원 이렇게 오르잖아요. 그 시간 플러스 땅의 가치를 보고 올라가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세 차익 월세 수익을 나눠 봤지만 이거는 일반 매수를 할 때 결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걸 경매로 사잖아요. 경매로 빌라 오피스텔을 사잖아요. 시세 차익도 있는 거예요. 월세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이미 싸게 샀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있고 이런 게 경매로 사지 않으면 이런 건 없어요. 그리고 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률도 제값에 산 것보다 훨씬 좋겠죠. 대출이 더 나오니까 담보 가치는 똑같아요. 경매로 싸게 사면 매도 차익도 크지만 월세 계산을 해봤을 때 묶인 돈이 반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블이 되거든요. 경매로 싸게 받으면 팔아도 되고 월세 수익을 받아도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. 그럼 나 월세가? 찍어서 올려.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조언자로서 하는 거는 월세 두면 안 되지. 지금 첫 주택은 무조건 하고 다음을 해야 되거든. 근데 월세를 하면 그게 좀 웃기잖아요. 이제 PD님은 시작을 깃발을 삼계동에 처음 꽂았기 때문에 매도가 되는 순간 경기 인천권까지 안 봐도 되는 정도의 자본이 또 생길 거예요. 좀 더 저는 괜찮은 걸 봐도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더 점점 큰 물건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. 월세 얘기하니까 조금 저도 열변을 타는데 뭐 제 생각과 다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뭐 각자 투자의 색깔이 다 다른 거고 제 의견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해봤는데 어때요?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아, 너무 웃겨. 웃기다고. 네, 너무 재밌어요. 아, 좋네요. 다행이네. 보시는 분도 이렇게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